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되고 싶답니다. 놀라운 이 발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지난 25일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 수석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박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자원 등에 의존한 국가의 번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유체이탈 화법, 제정신입니까?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한국의 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고 한 제안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한국의 큐브 위성을 실어 달에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까요? 7천억? 아닙니다. 700억? 아닙니다. 고작 70억. 지난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578억 원을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249억 원이 모자라 예비비 32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썼는데 왜 70억 원은 못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 절호의 기회를, 더구나 우리 민간 기업이 참여해 우주 산업 시대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예산 70억 원을 못 만들어 걷어찬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큐브 위성을 만들 시간이 촉박했다고 합니다. 큐브 위성을 과기부가 만듭니까? 우주항공 분야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주항공 분야 투자에 대해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70억이 없어서 우주 산업을 포기하는 정부, 부끄러움은 또 국민의 몫입니까?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제안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거절했는지, 왜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무력화는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일은 어김없이 악재와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지원을 약속하면 어김없이 예산은 삭감되고 반토막, 아니 10분의 1토막이 나버리거나 예산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무지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자신이 줄인 R&D 예산은 대체 누가 삭감한 걸까요? 우리는 이런 걸 유체 이탈이라고 말합니다. 용화대에 따로 진짜 대통령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매일매일이 개그 콘서트입니다. 이러니 코미디 프로그램이 모두 망하거나 사라져버린 거죠. 입벌구 정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입니다. 한동훈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입으로 국가와 국민,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만을 해대고 있는 사람, 평생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은 해본 적이 있나 싶은데요. 오로지 입으로만 애국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때도 법무부 장관 때도 역시나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은 이 순간까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자멸해가고 있는데요. 그는 그러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릴수록 자신은 더 깎여 내려간다는 사실을 그는 알까요? 모든 일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잠시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권력도 이내 모래처럼 사라져버릴 텐데요. 그의 정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유니스과 임종석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유니스과 정책통이 경제정책통이 유니스과 운동권 원투인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맞는 길인가? 라는 한마디가
제가 이게 운동권이 과거 어떻게 했고 뭐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국민께 설명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경쟁자들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당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맥락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던데요. 다만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배달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거기다가 자기 사람 밀어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아주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차이를 국민께서 좀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선명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당을 이끄는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2시간 반인데 2시간 47분 그까지 시간 되는지 몰라요. 길게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권치선 대변인가 이러던데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부지부지하네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과 관련해 대통령과 저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 논란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뭘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민생이고 전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설 전 김건희 씨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하려는 것 같다. 이번 총선 목표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며 전 놀랬다. 임종석 전 실장이 못 나올 수도 있다더라. 이유가 하나지 않냐라고 주장했는데요. 모 눈에는 못 받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자가 공익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전날 대통령과 오찬에서 김건희 씨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제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개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그게 민생이라며 그래서 민생 이야기를 2시간 반 정도 길게 했던 것이라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는데 구질구질하다. 민생을 얘기하기에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 논의를 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데 대해선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거고 그 방향은 동료 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깐족거리며 민주당을 비꼬았는데요. 애시당초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치검사가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뭐든지 조작과 공작, 또 음모,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없고 무조건 적이라는 그의 인식이 범인을 때려잡는 검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제도 보십시오. 157분? 네. 2시간 37분 오찬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에서 세계적 관심사인 디올백. 디얼팩 세계적 관심사. 아니 페루 언론까지 쓰잖아요. 세계적 관심사. 국민적 관심사인 공천 문제. 이걸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간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 얘기하지 마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니까요. 김건희 특검은 입도 뻥긋하지 마라. 공천은 내가 내려보낸 검액반 50명에 대해서 해라.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장관들은
험지로 보내고 예. 내려온 사람들은 양지로 보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도.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대부분 민주당 우세 지역에 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우세 지역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들은 당선될 만한 곳에 가 있죠. 그쪽으로 가고 있다.